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오늘은 연기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가 세 가지를 써 놓았습니다. 연기를 분석을 하면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원인과 조건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존재에는 유위법과 무위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유위법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위법들은 그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있었던 다른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해 있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 독립적으로 원래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존재에 의해서 존재를 얻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원인과 조건에 의존해 있다라는 의미고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12연기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또 유의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저번에 강의를 드렸었잖아요. 유의법과 무의법 분류 말씀드리면서, 또 유의법에는 색법, 신법, 불상응행 이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런 색법이란 물질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뭐 정신작용 이런 거, 불상응행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모든 유의법들은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연기의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는 자신의 부분들에 의존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존재를 다 포함합니다. 유의법도 그렇고 무의법도 그렇고, 유의법과 무의법이 전부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단일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물질 같은 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다 쪼개지니까. 가장 옛날에는 물질을 쪼개고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 입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게 없다는 것이 밝혀졌죠. 가장 작은, 이 자연계의 가장 작은 입자도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 많이 들어보셨죠? 양자라는 게 뭐냐면, 그 양할 때 헤아릴 양, 그 양입니다. 어느 양이 얼마다 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모여서 이루어진 입자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이루어져서 입자가 된 것이 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쪼개지는 거고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도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소한의 그 입자,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물질은 이렇게 이제 과학이 증명을 해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정신작용, 이런 거는 약간 시간적인 측면에서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신작용이 일어날 때는 그 정신작용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과정 없이 시간적으로 최단 찰나, 요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또 중간 학파에서는 더 이상 앞뒤로 나눌 수 없는 최단 찰나, 요것마저도 부정합니다. 이런 게 없다, 이런 거죠. 하여튼 모든 정신작용 같은 것도 다 프로세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의법이 뭐 색법, 신법 마찬가지고 불상응행 이런 것들도 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다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유의법은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죠. 근데 혹시 무의법은 무의법도 어떻게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나 하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무의법이라는 것도 어떤 것이든지 존재한다면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내용이 없으면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나 내용은 여러 또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수많은 여러 개념들이 모여서 한 내용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시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연계 두 번째 의미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자신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에 의존해 있는 것이죠.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 중에서 요 세 번째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난해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인식하는 또 다른 정신작용에 의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옛날 같으면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죠.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 축복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다 너무나 잘 파헤쳐놔서 너무나 다 명확하게 증명을 해놔서 이것까지도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돼요. 이 어떤 존재라도 그것이 정신작용, 다른 정신작용에 의존해 있다는 것. 그럼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연계 세 번째 의미, 정신작용에 의존해 있다는 요것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사례는 색깔입니다.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색깔이 있잖아요. 이 색깔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이 존재 방식을 살펴보면 가장 극명하게 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색깔을 이해하려면 또 빛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빛. 색깔과 빛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색깔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빛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빛에 대해서 약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그럼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이 가시광선을 빛이라고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하얗게 보이는 우리 눈에 이렇게 색깔로 보이는 그 부분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모여 있으면 하얗게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는데 퍼지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죠.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 하늘에 비 온 뒤에 뜨는 무지개 있잖아요.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초등학교 때 프리즘 갖다가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서 실험해 가면서 배웠잖아요. 다 그 원리를.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또 빛의 속성 뭐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프리즘 이런 막대기 있잖아요. 삼각형의 막대기를 갖다 놓으면은 빛이 여기서 비치면은 여기를 통과하면서 꺾어져 가지고 여기 분산이 되죠. 빛이 모여 있을 때는 가시광선이 모여 있을 때는 하얀색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퍼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나 이렇게 나타나나 하여튼 잘 기억 안 납니다만 하여튼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산이 되잖아요. 빛이. 이 무지개가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비가 오고 나면 공기 중에 물방울들, 미세한 물방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물방울들을 통과하다가 빛이 공기 중에 지나가다가 어떤 물이라든가 유리를 만나면은 거기서 통과할 때 꺾어집니다. 꺾어지면서 이게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이 가시광선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인식하는 그 전자기파의 그 구간입니다. 빛은 넓은 의미로 과학자들이 전자기파다 그래요. 전자기파. 좁은 의미로 보면 가시광선을 우리가 빛으로 알고 있었죠. 옛날에는. 이 전자기파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와 전기와 자기에서 나타나는 그 파동, 그것을 전자기파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라디오 전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가시광선인데
전자기파가 요 빨간 쪽의 전자기파는 에너지가 좀 약합니다. 에너지가 약하고 이쪽 보라색 쪽은 에너지가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 파동 있잖아요. 파동. 파동이 빨간 쪽에 빨간 쪽에서 있는 파동은 파장이 길어요. 이렇게 파장이 길고 파장이 길다는 것은 진동수가 적다는 겁니다. 여기 파장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 요 파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다는 거는 요런 거죠. 이렇게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가 또 있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길은 거는 진동을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 같은 구간 안에서 얘는 진동을 한 번, 두 번 뭐 이 정도 했는데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보다 더 많이 진동을 했잖아요. 더 많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많은 것이 에너지가 큰 겁니다. 진동수는 다른 말로 주파수라고 합니다. 진동수하고 주파수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 주파수 많이 들어보셨죠?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 뭐 몇 번에 뭐 몇 메가헤르츠에 맞춰라 뭐 이러잖아요. 각 라디오 전파, 라디오에 방송에 쓰는 전파의 주파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파수 맞춰서 이게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방송을 내보내고 이러잖아요. 예, 이런 주파수 뭔지 아시겠죠? 진동, 파동이 진동하는 수를 주파수라고 하는 겁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에너지가 큰 거예요. 많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빨간 쪽에 있는 전자기파는 이렇게 파장이 길어서 에너지가 약하고 진동수가 적고 다른 말로 주파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쪽은 진동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파장이 짧고. 그래서 이 자외선이 이쪽에 자외선이 있잖아요. 보라색 바깥의 빛의 선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외선이. 햇빛에 왜 가시광선도 있고 이쪽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외선이 피부에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외선에 대해서. 자외선이 왜 피부에 안 좋은지. 왜냐하면 이쪽은 이렇게 주파수가 높아요. 진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에 그 입자들을 건드려 가지고 세포를 손상시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를 발생시키고 또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또 이거보다 더 이제 진동수가 높아지면 X선이 있고요. X선 알죠? X선. 병원에서 촬영할 때 쓰는 거잖아요. X선은 이게 뚫고 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몸은 뚫고 가는데 뼈는 또 못 뚫어요. 못 뚫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뼈가 어떻게 됐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그 촬영을 하는데 쓰죠. 이렇게 X선을 비추면은 다 뚫고 가는데 뼈만 못 뚫으니까 이 뒤편에 뼈 그림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디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뭐가 비정상적인 게 몸 안에 있는지 그런 거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 X선은 병원에서 이렇게 X선 촬영하는 데 쓰잖아요. 또 X선보다 그러니까 X선도 많이 하면 몸에 안 좋은 겁니다. 암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고 또 X선보다 더 해로운 거 진동수가 더 많은 건 또 감마선이 있어요. 감마선. 감마선은 이제 방사능입니다. 방사선. 방사선 많이 아시죠? 엄청 해롭잖아요. 방사선 쬐면은 몸이 유전자도 파괴가 되고 막 이러니까 몸에 상당히 해롭죠. 이런 게 있고 또 이쪽에는 적외선보다 진동수가 낮은 거에는 전파가 있습니다. 전파 안에도 초단파가 있고 라디오 전파가 있죠. 초단파는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 그러죠. 마이크로웨이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부님들께서는. 왜냐하면 가전제품에 쓰는 겁니다. 어디에 쓸까요?
이 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레인지에 쓰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안에 음식 넣어놓고 이 초단파를 쏴서 그 음식물 안에 있는 그 수분을 막 운동시켜가지고 음식을 익히는 원리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초단파보다 더 이제 진동수가 낮은 거, 주파수가 낮은 거는 라디오 전파가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 라디오 전파에도 주파수별로 이렇게 많이 다양하죠.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또 최근에 우주에서 발견된 전자기파가 있어서 또 우주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다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요 차이라고 합니다. 요 차이. 더 많이 진동하느냐, 더 적게 진동하느냐, 요 진동수 주파수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해에서 나오는 요 빛, 라디오에서 듣는 전파,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요 차이라는 거죠. 요 더 많이 진동하고 더 적게 진동하고 그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전자기파를 요새는 다 그냥 넓은 의미의 빛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 빛으로. 하여튼 이거를 왜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시광선에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요 바깥에는 적외선이 있고 빨간 쪽 밖이라는 뜻이죠. 적외선. 요 보라색 바깥에는 자외선이죠. 우리는 요만큼 여기에 해당하는 빛이 눈에 왔을 때 각각의 색깔로 인식을 하는데 새나 꿀벌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못 봐요. 빨간색은. 우린 요만큼 보는데 새나 꿀벌 같은 경우는 빨간색은 못 보고 자외선 쪽에서는 색깔을 봅니다. 우리는 적외선이나 요 자외선이 눈에 들어왔을 때 아무 색깔을 못 느끼잖아요. 색깔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요 꿀벌이나 새들은 자외선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어떤 색깔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동물들은 또 적외선을 보는 동물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각이 보는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꽃을 봅니다. 꽃을. 이게 꽃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잎은 녹색으로 보일 것이요. 뭐 꽃잎은 예를 들어서 빨간색, 뭐 여기는 뭐 노란색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근데 이 꽃을 볼 때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색깔과 인간에게 보이는 이 꽃의 색깔과 이 새나 꿀벌들한테 보이는 이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색깔이 달라요. 우리한테 보이는 꽃의 색깔하고 얘네들한테 보이는 꽃의 색깔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 이 색깔이 진짜인가요? 이 색깔이 진짜인가요? 어떤 게 진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각각의 감각기관의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 두뇌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각각에게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잖아요. 또 이렇게 나타난 거 왜 무슨 진짜 색깔이 뭐 여기에 있는 거 아니죠. 색깔 여기 없어요. 색깔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여기에 표면에 부딪혀 가지고 그 일부는 흡수가 됩니다. 그 표면에 있는 입자 구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튕겨내고 어떤 부분을 흡수하느냐 그 차이가 벌어진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그 표면의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떤 빛의 어떤 일부분을 흡수하고 일부분을 튕겨내잖아요. 그 튕겨내서 그 빛이 우리 눈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우리 눈을 통해서 또 시각신경에 전달이 되잖아요. 여기서 또 전기화학적 신호로 변환이 돼서 신경을 타고 두뇌로 또 전달이 돼가지고 그걸 두뇌가 또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게 그게 색인 겁니다. 이런 과정을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 합작으로 여러 많은 원인과 조건들의 합작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두뇌가 해석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여기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색 이런 게 색이지 여기에 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 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색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이런 거 물건 볼 때 이런 거 볼 때 여기 파란색, 하얀색 막 있는데 파란색이 여기 있다고 느끼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실상과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실상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모습 이것이 불일치하죠. 이것을 현상과 실상의 불일치라고 합니다. 티벳 말로 낙내 미튠바 그럽니다. 낙내 미튠바. 그대로 옮기면 한자로 옮기면 현주 불일치 이렇게 됩니다. 현 나타나다, 주 머물다. 머문다는 건 그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존재 방식. 그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 그 뜻이죠. 이것은 현상과 실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성을 논증하는 또 하나의 그 근거입니다. 논거예요. 어떤 것이 실제라면은 그것이 그 똑같이 실상과 똑같이 나타나야죠.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요 실상은 이런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실상과 다르게 나타난 그것은 뭐예요? 실상과 다르니까 이건 가짜잖아요. 쉽게 말해서 속은 거잖아요. 요거에 우리가 헛개비 같은 거고 환상 같은 거고 신기루 같은 거죠. 비유하자면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색깔 실상과 다르게 나타났잖아요. 실상과 다르니까 실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색깔의 공성이 논증되는 거죠. 입증이 되는 겁니다. 색깔은 실제가 아니다. 환상과 같다. 그죠? 그런데 우리 눈의 대상은 색깔만 있는 건 또 아니죠.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모양을 보잖아요. 그럼 모양은 어떤가? 모양도 우리 두뇌가 해석하고 해석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한 가지 착시 현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여기 슈레더 계단이라는 겁니다. 슈레더 계단. 슈레더라는 사람이 그린 처음 고안한 계단입니다. 착시 효과입니다. 보면은 이걸 막 돌릴 때 계단의 모양이 막 튀어나왔던 부분이 들어갔던 부분이 나왔다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림 똑같은 그림인데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지금 그냥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흔히 볼 때는 요 위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보이죠. 이렇게 계단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이렇게 바꾸면 계단이 거꾸로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보통은 이게 앞에 이 면이 앞에 나와 있고 이 면이 뒤에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단이 있고 근데 이거를 마음속으로 이걸 밀어보세요. 이걸 밀고 이걸 당겨보세요. 이렇게 밀고 당기면은 계단이 거꾸로 돼버립니다. 아까는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요거를 이렇게 당겨버리면 마음속에서 그건 거꾸로 천장에 붙은 계단처럼 보이게 되죠. 그죠? 똑같은 그림인데 우리 두뇌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 보이잖아요. 이 모양이라는 건 우리 두뇌 해석이 개입한다는 증거죠. 그러나 그래도 요 모양, 요 선 모양은 똑같잖아요. 단지 여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느냐 그 차이지 모양 똑같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직은 근거가 약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강력한 근거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물체를 볼 때 모양이 요 표면이 이런 거 볼 때 이게 딱 연결돼 있어 보이죠. 겉표면이 꽉꽉 채워 있는 걸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사람 보면은 사람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딱 이렇게 겉표면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림 되게 못 그리죠. 근데 실상은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 근데 원자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죠. 원자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원자 막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대부분은 99.99%가 다 공간입니다. 그냥 허공. 이렇게 막 허공 가운데 입자 이렇게 조그만한 안 보이는 입자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이런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막 표면이 꽉꽉 채워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도 잘못 봤잖아요, 우리가. 실상과 다르게 봤죠. 이 원자가 지금 칠판이 작아서 이렇게밖에 못 그리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답니다. 원자를 지구 크기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지구와 태양이 떨어져 있는 그 우주 공간 거리만큼이나 원자와 원자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원자와 원자가.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는 뭐 대충 그리면 원자 뭐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린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모양도 착각이죠. 착각. 실상과 다르잖아요. 실상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 그것은 헛개비 같은 것이고 환상과 같은 것이고 신기루 같은 것이고 그러죠? 비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죠. 가짜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도 비실제다. 모양의 공성도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기관이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근이 있고 또 그것을 지각하는 식이 육식이 있잖아요. 육근, 안이비설신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 있고 또 육식이 있죠. 마찬가지로 안이비설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있고 요것들이 대상으로 하는 육경이 있죠.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육근과 육식의 대상이 되는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 이렇게 육경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방금 요거는 검토 마쳤죠. 이 색경은 실제가 아니다 하는 공성을 우리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원리는 적용하면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원리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그 원리가 다 비슷합니다. 원리가. 하지만 그냥 하나만 이렇게 검토해보고 다 똑같다 덮어버리면은 좀 미심쩍은 부분이 남겠죠.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기로 하죠. 그럼 그 다음에 이근, 이식, 청각기관, 이근은 청각기관이잖아요. 청각기관을 직접 원인으로 해서
식별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이식 그러죠. 그리고 그것의 대상은 뭐예요? 소리죠. 성경. 그럼 소리는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소리의 존재 방식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죠. 소리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뭔가를 부딪힌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공기의 파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돌멩이를 딱 던지면은 물에 돌멩이 던지면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파동이. 옆에 이거 위에서 본 거고 옆에서 보면은 파동이 이렇게 일어나죠. 예. 소리가 딱 뭔가를 공기를 딱 부딪히면은 파동이 퍼져나가죠. 근데 이 소리가 퍼져나가는 파동의 방식은 요렇지가 않고 소리는 어떻게 이 소리의 파동은 음파라고 하죠. 음파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소리를 내잖아요. 사실은 이 표현도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편하게 표현을 할게요. 소리를 내면은 여기서 파동을 내면 음파가 그럼 여기서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공기를 밀어내니까 여기 있는 공기는 압축되고 그럼 이 반작용에 의해서 또 팽창되고 압축되고 팽창되고 압축되고 팽창되고 이러면서 이 파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달돼서 이 고막을 탁 때리면은 여기서 또 신호가 두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뇌가 그것을 어떤 소리로 해석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색깔과 거의 비슷하죠. 원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과 원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감각기관과 두뇌가 합작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준 모습이란 말입니다. 소리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한번 직접 소리를 내보세요. 이런 거 딱 두들기면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요. 이렇게 소리를 딱 내면 소리가 여기서 시작돼서 우리한테 온 것처럼 느끼죠. 실상과 다르잖아요. 실상과 다르게 나타난 그것은 뭐예요? 헛개비 같고 환상 같고 신기루 같고 그런 거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환상과 같은 그거 외에 또 다른 소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리는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환상과 같이 나타난 그거밖에 없는데 그와 달리 다른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환상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다 아시겠죠? 코, 냄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무슨 입자가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감각기관이 또 수용해서 또 여기 두뇌로 전달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뇌가 해석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 우리 이런 수많은 원인과 조건 또 우리 정신작용에 의존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다. 그죠? 다른 거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고 또 실상과 나타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요거는 또 실제가 아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이비설신. 감각기관은 그렇고요. 요 마음은 더 그렇죠. 마음의 대상들은 당연히 그 정신작용에 의존해 있는 것이죠. 어떤 거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다. 즉 공하다라는 공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 법에는 모든 것들이 이것들도 다 포함되니까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공하다 하는 이 공성을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공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시 한번 정리 드리면 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원인과 조건에 의존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부분에 의존한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그것을 인식하는 다른 정신작용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예요. 자기 외에 다른 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성입니다. 공성.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